오늘도 타짜, 이타짜, 김타짜, 장타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풀네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이종근 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래 평론가입니다. 오늘도 타짜를 기다리는 수많은 분들 중에 문자를 두 분, 김건우님, 휴 타짜 놓칠까봐 후다닥 오다가 슬리퍼 앞으로 발등이 나와버렸어요. 항상 있는 일입니다. 안 자빠지셨으면 되죠. 이게 더 많이 나오면 넘어지는 수도 있어요. 무릎이 까집니다. 이정림님 슬리퍼 쿠폰은 없나요? 없습니다. 커피로 합니다. 우리는. 슬리퍼를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정림님께서는 타짜들의 시원한 정치 이야기 기대돼요라고 문자 주셨고요. 오늘 준비된 주제가 많은데 이거부터 좀 보죠.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에요. 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참석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겠죠? 예, 당연히 여러 이제 여야의 정치인들이 참석을 하는데 일단 이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과 마무리해서 제일 관심 있는 두 사람 얘기 좀 해보죠. 김경수 전 지사. 김경수 전 지사 역할론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또 영국인가요? 이따가 귀국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네. 비명 네. 친문들 사이에서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을 요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렇게 김경수 지사를 기대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는 반대로 친명 일색의 피로감 이게 완전 정점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런 피로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없나 이런 찾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보이는 사람 중에 좀 가장 우선적으로 보이는 사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는요 친문이 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새도 없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이런 거를 불러 모을 스스로 일으킬 만한 지지율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잠재군 중에 한 명으로서 기대하는 것 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권. 근데 지난번에 누구지? 저 박지원 당선인 저랑 인터뷰할 때 복권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복권 해줘야 한다는 건 당위적 측면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 시켜줄 것으로 본다. 뭔가 마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당선인도 역시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라는 정치인의 진짜 어떤 역량이라든지 혹은 그의 의지라든지 이런 건 별개로 지금 너무 원사이드 하잖아요. 박지원 당선인도 겉으로는 친명 운운하지만 자기가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판이 좀 흔들려야 돼요. 이런 고착화된 판에서 자기는 그냥 뒷방 이런 그런 대접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와 희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상징으로는 김경수 정치인 만난 상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비서관. 마지막 친노의 첫 번째 친문. 이라는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PK가 이번에 다 무너졌잖아요. 낙동강 벨트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도 안 되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 최인호 운운했던 운운 편 좀 잘못했지만 어쨌든 현역 그 세대들이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PK를 누가 어쨌든 마음을 보듬고 상징으로 나설 거냐. 이런 필요성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럴 정도의 권력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럴 정도의 카리스마 있는 이 세력을 합칠 사람이냐 저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그 발 걷어붙이고 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리 농사를 계속 지을 사람이다. 캐릭터 자체가 예. 장사자 복권 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렸냐면 예전에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 인터뷰할 때 저랑 인터뷰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게 언제였냐면 양정철 비서실장 설 나왔을 때 그때 본인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거 만약에 진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하면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정계 개편이 있는 거 아니냐. 친문과 손잡고. 그러면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가지고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본인의 개인 의견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박지원 당선인이 또 저랑 인터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 사면 시킬 것으로 본다라고 한 다음 날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실제로 지난해 여권에서 네. 김경수 지사의 전 지사에 대한 복권론이 검토된 적이 있다. 네. 이렇게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실제로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분열을 시키기 위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예.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났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야당의 후보군들을 좀 다양하게 해놓는 것이 여권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처럼 뭐 인지도, 지지도, 역량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이고 아. 복권 사면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어쨌든 아니 선거 관련된 지난 범죄다. 대선 지지난 뭐 대선 과정 중에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드루킹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대법원 확정 평가를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여론을 조작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라고 물론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 안 했지만 정치를 할 거라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맞냐 이거죠. 저는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왜냐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에도 그냥 1%라도 정치할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추도식에 참석할 또 한 명의 인물의 이야기 좀 해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썼어요.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쓰는 거는 뭐 늘상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제 이번 회고록 발간 이후에 수세에 몰리던 여권에 이제 공세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타짜 특히 이제 그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가지고 영부인 단독 외교다. 요 이제 구절을 빌미 삼아 이제 여권에 네.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문재인 전 대통령 요 회고록의 요 표현, 요거 이제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굳이 왜 그것까지 썼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 존중받으셔야 되지만 어쨌든 정권을 빼앗긴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5년간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뭐가 잘못됐을까를 반성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래 세대에게 좋은 제언을 하는 원로로서 내가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뭐 나는 이런 의도였으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고 이렇더라라는 걸 회고하면서 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나 그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나를 공격하지 내지는 나의 부인을 공격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원로스럽거나 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태도로 보이지는 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공학적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뭐가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다. 등판? 자, 문재인의 등판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때 총선 때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명과 문재인 네. 이 두 사람의 관계예요. 제가 직함 좀 생략했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망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제 지적해 나가면서 원래 약속했대요. 그래갖고 뭐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시작하기로 했대요. 왜 전형적으로 현직 나를 대통령- 밟고 가 네.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DJ도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시작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냐면 윤석열 후보를 직격해요. 나서서 원래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직격하는 구도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여당 후보가 있는데 둘이 이슈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갑자기 딱 나서서 직격을 하니까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옳다구나 하고 맞대응을 해요. 한 2주 정도 두 사람의 공방전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슈에서 벌어져요.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니까 당시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안 좋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막 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번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그게 박찬대 원내대표 생각만이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서 앞으로 한 70가지 정도 민주연구원. 죄송합니다. 민주연구원에 준비하고 있었대요. 즉 문재인 대통령 종부세 아이고 잘못한 거 맞아요. 이거 우린 이런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플랜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딱 하고 던졌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흘렸는데 갑자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나하고 상의 안 했잖아. 그러고 확 화를 내잖아요. 네. 자,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럼 아니 일종의 지난번이랑 민주당에서 친명 원내대표하고 친문 정책의장이 약간 불협화합니다. 불협화음했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집을 냈어요. 회고록은 사실 시간 많이 걸려. 직접 쓰거나 라이터한테. 근데 대담집은 쉬워요. 해봐. 나도 한번 내봤거든요. 그대로 그냥 거의 옮겨놓고 알아요. 무슨 책인지. 수정만 하면 돼요. 살짝 교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급히 딱 내고 나는 잘했어. 나는 외교안보 다 잘했거든.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잘못하고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또 딱 나와갖고 뭐랄까 끼어들기가 된. 그러니까 비슷한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지난번의 형국과 비슷한 형국이 돼버렸어. 근데 이번에 진성준 또 다시 똑같이 이번에 나오죠. 얘기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 딱 나오죠. 알겠습니다. 이거 민주당 이슈니까 김타짜한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니 또 신문 이렇게 조간신문 보면 정치만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다 친명인데 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말 방문건을 가지고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는데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사람은 다 이제 뭐 윤건영 의원, 고민적 의원, 황희 의원 다 친문 핵심들이다. 이건 뭐겠느냐? 친명 지도부의 요 회고록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나와 있다. 왜 이 타이밍에 회고록을 써가지고 국민의힘에게 빌미를 줘서 전선을 흐트러뜨립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조금 그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 근데 입장에서 김민전 그 당선인이 삼김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물타기에 또 물타기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 뭔가를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흐트러뜨리는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의 비호감 당대표가 아니라 저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걸 자꾸 보여줘서 수권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이미지 이걸 쌓아가는 게 그게 최대의 과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별로 이게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저 여권 얘기 좀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의원의 탈당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장타짜. 네. 요거 혹시 취재된 거 있습니까? 뭘 탈당을 뭐 해요? 그냥 홧김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대통령 탈당을 뭐 어떻게 하겠으며 친윤 의원들이 집권 여당을 발로 차고 어떻게 탈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로 경고 차원에서 한번 화풀이한 거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단순히 보시면 돼요. 기사들을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게 불거진 게 채널A 보도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봤어요. 친윤 핵심 의원이 누군지는 대충 압니다. 우리 이름 못하지만 친윤 핵심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가 되면 그 친윤계는 탈당할 거고 대통령도 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걸 접하고 대통령실은 그런 일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 한동훈 싫어 그냥 그거죠. 친윤 쪽에서. 친윤 쪽이라기보다는 특정인 한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분이 그냥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탈당을 하려면 세력화가 돼야 돼요. 그냥 혼자 탈당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는 도저히 이제 집권 여당 사람들하고 못 가겠다.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도 통과시키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통과시키고 우리가 하려는 법안들 제대로 여당에서 뒷받침 안 해주고 정책도 뒷받침 안 해준다. 그러면 나는 국민의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거국 내가 끓이고 그냥 다 정파를 초월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래야 이제 탈당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됐네. 그럼 난 탈당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실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싫고 정말 반감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한 거다. 아니 근데 이 타짜 네. 또 저 신문 김영 칼럼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쓰는 김영 칼럼입니다. 저랑 한 글자가 똑같죠. 이름 중에. 그거 참 그거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어쨌든 글자도 될 수 있고. 그 김영 칼럼을 보면 네네. 최근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인들과 그 참모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네. 내가 탈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주 얘기한다. 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 물론 그 칼럼 결론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네. 뭐 이게 결론이 끝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실이 김영 칼럼 써버렸거든요. 네. 실제로 취재하시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인들에게 나 이래도 되면 탈당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얘기만은 아니다. 꽤 된 얘기예요? 아니. 탈당이란 말은 자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탈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탈당을 해갖고 막 뭔가 다른 어떤 당을 만들거나 거국 내각을 만들 이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신. 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칼럼이 있는 내용 그냥 읽어드릴게요.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여권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대통령 입에서 자주 탈당 얘기가 언급됐다는 사실이다. 적당한 타협은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성격상 당이 자신과 각을 세운다면 언제든 당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는 것이 이들의 얘기다. 자, 이거 신문 김영 칼럼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짧게 하면 이거예요. 원래 윤 대통령이 정치권의 불신이 많고 특히나 더 불신이 있는 거는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최근 한 10몇 년간 보여준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경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하면 내가 탈당을 해서라도 뭐 하지라는 말을 자주 했다. 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지금 좀 빈번히 할 뿐이지 그 말은 꽤 오래 전에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들었단 말이다. 그때는 탈당이라기보다는 이 당과 거리를 둘 거야 아니면 다른 당을 만날 거야. 입당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실제로 기사에 나왔었잖아요. 왜 전화했죠? 그 녹취록 풀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한테 전화 건 게 녹취록 풀려갖고 그때 한참 문제가 됐을 때 그때의 워딩도 사실 뉘앙스가 좀 비슷해요. 내가 이 당 꼭 입당할 필요 뭐 있어. 당 만들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걸 보면 이 당에 대한 전폭적인 어떤 신뢰를 갖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탈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번에 조금 더 증폭돼서 돌았을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기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무슨 플랜을 갖고 그랜드 플랜을 갖고 야당과 손을 잡거나 이런 플랜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다. 순간 감정이다 그러면 그런 얘기인 거죠? 평소에 지론이다. 평소에 그거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당 입장에서 지금 평소에 다시 지론이면 말씀드릴게요. 탈당을 결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제대로 못하면 내가 탈당을 해야지 하는 입버릇 같은 거. 근데 장타자 내가 궁금한 건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물론 공식적으로 대변인 논평이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기사를 보면 굉장히 불쾌해한다. 탈당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다. 그렇게 보도는 돼요. 근데 이게 평소 지론이든 순간 감정이든 간에 지금 여당이 총선 참패해가지고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탈당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보도되는 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죠. 누구한테 안 좋냐. 대통령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보도는 아니고 이제 칼럼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의도 전원을 빌려서. 근데 탈당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 나를 뒷받침해주는 여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탈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후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만약 그 칼럼이 사실이라면 잘 전망을 못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탈당 요구가 나올 수 있어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대통령과 함께 가면 지방선거가 대선 딱 1년 전이죠. 네, 지방선거 때 완전 딱 폭망하겠다. 정확하면 10개월 전이겠구나. 네, 1년이 아니고. 지방선거 폭망하겠다. 네. 의원들부터 위기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대통령 탈당하시라. 그렇게 먼저 요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선보다도 빨라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재보궐이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재보궐이 있잖아요. 4월에. 그때 결과가 이 당의 운명을 좌우할 거예요. 그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그때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 얘기가 나올 거고 우리 저 지선 어떻게 치느냐 하면서 지선을 치를 방법 중에 하나로 아까 지선이 재보궐이 잘못됐을 경우 4월달에 그럼 그 지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법으로 아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 진짜 탈당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네.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 국민의힘이 막을 명분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홧김에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탈당설이 용산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거취 결정하는 게 정치인은 탈당 아니면 정기 은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기 은퇴하실 분은 아니고. 네. 그래서 탈당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홍 시장은 가당치 않다. 가당치 않다. 그 정기 은퇴할 때 하는 건데 나 정기 은퇴 안 해. 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네. 당내에서 이거 탈당 차라리 하시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박수영 의원이 있더라고요. 네. 박수영 의원은 친윤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하면서 대통령이랑 좀 보조를 맞춘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제 친윤 쪽이랑 보조를 맞춘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탈당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이 나가세요라고 얘기하는 네.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그러니까 상황을? 홍준표 시장은 어느 쪽에도 갖다 놓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예? 그 도대체 얘기는, 예. 뭐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 본인의 현재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만 충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말들을 들어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싫어도 애예요? 예? 애입니까? 50인데요. 아, 우리 김태현 변호사 애예요? 아닙니다. 전 애입니다. 인사도 잘하는 애.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아니고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은 좀 뭐가 같네.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는 좀 약간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뭐 환자들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안 됩니다. 네, 네, 안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삐. 삐. 자, 삭제. 자, 그러면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탈당설 언급은 안 한다고 본인이 했지만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자기 감정이죠. 기분 검- 나쁜 거를 그냥 막 네. 뱉어내는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니까 알겠- 자기가 싫은 사람, 싫은 네.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최대한의 감정을 자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표현을 가져다가 그냥 뱉어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부에서는 그 얘기할게요. 박수영 의원은 왜 나가라고 그랬을까? 광고 듣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 나눴던 홍준표 시장의 탈당설 본인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리된 거지만 제가 궁금한 거 이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스탠스상 비윤 쪽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친윤의 대항마 카드로 뭐 한때는 뭐 조정은 의원 얘기 나왔다. 근데 조정은 의원은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그랬으니까 홍준표 대구지상 등판설도 있었잖아요. 이 타짜. 네네. 그죠? 네네. 그 정도로 총선 이후에 친윤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친윤의 핵심인 박수영 의원이 나가세요? 이건 뭔가요? 손절할 만하죠. 그러니까 네? 홍준표 손절이요? 시장의 쓰임새가 딱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 4시간 하고 4시간 만나고 뭐 내가 총리감이고 그때 홍준표 시장은 잠시 내가 찐윤의 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이후로
대통령을 모신다든지. 도와주는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친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매기는 발언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그 얘기가 좀 쌍남자예요, 이거. 언제가 사실 손절의 타이밍이냐? 상남자였다. 상남자 방탄이 아니고 상남자다. 이게 더 이게 어저께 이철규 의원도 그랬잖아요. 네. 더 하시지 마시라. 여기서 그만하셔라. 네. 왜냐면 그게 딱 그 수위가 상남자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친윤 핵심에서도 그 김건희 여사 저 관련된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방탄이 아니라 검찰 인사에서 상남자였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불편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불편했죠. 왜냐하면 상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첫 번째 규절이 그대로 이렇게 돼요. 뭐냐면 자기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 입장이나 친윤 입장에서 그게 부인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잖아요. 대통령 원칙을-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건데 그거를 부인을 지켜준다라고 아예 프레임을 쾅쾅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이다. 쓰임새가 다 돼서. 그렇죠. 제가 최근에 여권의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신한국당 갑자기 공채일로서 또 진지 모드로. 네, 왜냐면 완벽하게 분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요? 그 전까지는 친박 친이, 그다음에 친박 비박 뭐 요 정도 수준의 분열이었는데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밑에 이제 소대장들끼리도 서로 막 내부 총질하고 싸우고 반발하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친윤 내에서도 분화가 있다. 분화가 있죠. 그러니까 뭐 친윤이라고 할 분들이 몇 분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분들이 이제 홍준표 시장도 공격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막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친한파들은 또 그러한 친윤 세력을 공격을 하고 또 우리가 뒤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KC 인증권을 갖고 네. 대권 후보인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싸우고 유승민 전 대표하고도 티격태격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역대 보수파에서 이렇게 분열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8일 날 최상병 특검 부분과 관련해서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굵직굵직한 정치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답 안 할 수는 있지만 물어보겠죠. 전화 시도하고 그런 것들 그것이 하나의 큰 기폭제가 돼서 더 큰 분열을 일으켜낼 수가 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선출을 하더라도 여당 여권이 하나로 뭉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려서 상당히 좀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궁금한 거. 저야말로 찐 보수 아닙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찐보수 맞아요. 야, 하나만 인정. 내가 궁금한 거. 네. 뭐 소위 말하는 친윤 비윤, 네. 뭐 친윤 친한의 갈등은 뭐 예전처럼 뭐 친이 친박 있었어요. 그렇다 치고 친윤 내 소대장끼리의 분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친윤 내 그럼 지금 어떻게 분화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예를 누구 들면은 실명합시다 그냥. 아니 권성동원이 진짜 처음부터 친윤이었는데 이제 빠져버려 윤한홍 의원도 빠져버린 것 같고 이철규 의원이 갑자기 이제 공관위원도 하고 뭐 여러 인재 영입위원도 하고 뭐 하면서 본인이 이제 친윤의 소대장 대장이 했다가 막 원내대표 나가려고 했다가 또 주위에서 막 끌어내리니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저격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지만 그런 것들 보면 그냥 서로 그냥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안 돼요.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걸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결국에는 대통령이신데 대통령은 본인을 향한 야당의 여러 가지 공격, 특검 때문에 본인 스스로 방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아이 뭐 저기 원하지 않는 사람 국무총리 안 시킬게요. 뭐 그게 뭐 나중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뭐냐 지금 막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는 게 짧게 이따자 얘기 듣고 김따자 얘기 듣고. 저도 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이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뭐 친윤 친한 네, 막 이렇게 분화되고 이러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관전 포인트를 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나친 갈등으로만 안 가면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보세요. 해외의 사례를 봐도 그렇지만 예. 막 주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경쟁을 하고 목소리를 많이 내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로 정리가 되면 그 진영이 이겨요. 그래요. 근데 네. 민주당은요 지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냥 단일 체제로 쭉 이렇게 다른 대선 후보가 안 보이긴 하죠. 네.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보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네.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보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좀 약간 정무적인 판단이 좀 그릇된 표현을 쓰고 해서 좀 약간 그 얘기 좀 딸게요. 이미지를 KC. 구겼지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뭐 그 유한나 유승민 뭐 그다음에 나경원 유한나라고 불러요?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예. 지금 약간 수준이 낮긴 해요. 근데 좀 수준을 높여서 예. 좀 진짜 정책 위주로 내용 위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간다. 그러고 거기에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정리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끼어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게 차기 경쟁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잘못하면 우리한테는 잘못하면 민주당에게 우리한테는 잘못하면 잘못하면 저쪽에는 잘하면 국민에게는 네. 잘하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게 네. 승화가 된다면 민주당은 긴장해야 된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같은 이타자. 얘기였어요. 네. 짧게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게 활력이라고 생각해요. 2년 동안 이 당이 활력이 없었어요. 정책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공방이 없었고 또 이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사실 활력이 없었거든요. 물론 선거에 패배한 건 문제지만 패배한 이후에 목소리가 없는 게 더 문제예요. 근데 패배한 이후에 목소리들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속에서도 분화가 되는데 물론 뭐 그 원내대표 나라 뭐라 이런 문제 갖고 목소리가 나온 게 문제지 어쨌든 그 안에서도 빵빵빵빵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더군다나 대선 주자들 좀 이따 얘기하지만 각각 정책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는 거 대단히 이 당은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관심을 둘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끌어가야 되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이런 목소리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정리가 되고 또 논쟁을 벌일 거냐에 따라서 어쨌든 결론은 다르게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96년, 97년 경험 때문에 그러는데 당시에 이제 구룡이라고 해가지고 이회창, 뭐 이수성, 네, 박찬종, 있었어요. 이홍구 대선 후보군들이 구룡. 있었어요. 야 진짜 옛날 얘기다. 야당은 김대중 예. 대통령 후보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여당이 막 주목을 막 받았거든요. 예. 근데 서로 치열하게 막 그냥 총기를 난사하다시피 서로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해창 후보가 뽑혔더라도 예. 다른 분들이 인정을 못하고 에이 이해창 후보가 되느니 차라리 뭐 김대중 후보가 되는 게 낫다. 그러고 결국 이해창 이인재 후보가 탈당 이제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결국에는 또 김영삼 대통령 탈당해라라고 해가지고 예. 여권 자체가 완전히 풍지박산 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에 졌는데 예. 그 이종우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냥 좋은 경쟁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 내고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려면요 정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은 정리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정리해야 돼요 앞으로? 원래는 그 여당의 구심점은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 탈당 요구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정리할 분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리는 제도가 해내야 되고요. 네. 그 제도의 결과를 승복하는 자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재보궐선거, 총선 이런 제도에서 나온 총선 민심에 대해서 승복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제도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됐을 때 그걸 승복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승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데도 홍준표 시장처럼 개인적인 감정을 막 쏟아내면 그거는 이제 뭘까 X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주자를 바꿔서 또 여권 얘기입니다. 자, 앞서 김타짜가 잠시 언급했던 직구. 나는 이
이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에 조간신문에 이제 직구 금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저는 그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정책과 왜냐면 단순 정책 이슈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정치가 지금 맞물려서 맞물려서. 차기 차기 대선 경쟁도 시작이 된 것 같고 이렇습니다.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아주 심플하게 해드리면 직구 금지를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 정부 정책 잘못됐는 걸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였어요.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구 금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처리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등판했습니다. 참전했죠. 네, 참전. 오세훈 시장의 참전해서 저 정부 쪽에 좀 힘을 실어줬죠. 예, 그러면서 중진 의원들 SNS로 자기 의견 너무 과하게 제기하면 안 된다. 처신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처신이라니요. 의견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처신이라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SNS로 너무 많은 얘기들을 여당 중진들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 이 타짜. 딱 그 저기 정리를 맞죠, 하면 정리가. 예 맞습니다. 감 떨어진 오세훈 시장, 감 잡은 한동훈 전 오. 비대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라임이 있네. 라임이 좋아. 감 떨어진 오세훈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 이번에 굉장히 미쳤어요. 장사 굉장히 미친 미쳤어요. 장사다? 미친 장사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해 버렸어. 첫 번째가 포지셔닝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참 그 이 거리를 두고 현실 정치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예를 들어서 실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실 빚진 게 없거든. 거리를 뒀는데 이번에 갑자기 친윤 스탠스처럼 비춰지게 되잖아요. 이게 한번 그렇게 되면 사실 다시 거리 두고 이게 참 힘들어져요. 본인의 의지가 그렇지 않더라도 스탠스를 그렇게 지금 펼쳐나갔거든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거리를 두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는데 그게 하나 무너졌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뭐 아직도 그 나이에도 참신함, 뭔가 신선함 그리고 중도 이런 거는 사실 MZ라든지 이런 거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젊은 유권자들한테 제일 소구력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내 이미지.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예민한 문제인 직구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거 저기 위험한 거 다 안전하게 하겠다는데 왜 이거 시비를 걸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안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감 떨어졌다. 근데 감 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냐면 딱 두 번째 SNS 글인데 아주 그 포지션이 잘 된 거예요. 이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정책 얘기고 자기의 경험, 자기가 피규어 같은 거 하니까 해서 정리가 돼서 이 SNS 글은 합당하다, 뭐 정치에 뛰어들든 이슈를 잘 파악한다라는 이미지를 딱 남겼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해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 각자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게 행정을 해본 분과 행정을 해보지 않은 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을 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시민의 안전과 기업 보호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80개 항목에 대해서 그냥 행정이 아무러한 권한을 행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했다가 거기에 막 유해 물질이 묻어가지고 시민의 건강, 국민의 건강이 해치게 되면 그 책임은 바로 서울시장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국가가 어떠한 제도와 권력을 갖고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진짜 질문. 네,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당연히 긍정적 측면, 부정적 찬반이 있을 수 정답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막 그럼 직구 금지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막 논쟁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정부에서 직구 금지 철회하고 정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참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면적인 그러면 금지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어쨌든 80몇 건에 내가 궁금한 건 장타짜가 괜히 오세훈 시장 편드는 것처럼 돼 있네 제가. 아니 오세훈 시장의 그게 스탠스야. 아 그래요? 지금 티노로 바뀌었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의 정무 참모예요. 정무 담당 특보야. 장성철 정무 담당 특보고 물어봤어. 오세훈 시장이 가가지고 어떡할까? 이거 내가 참전할까 여기에?
저 정부 스탠스 쪽으로 정부적으로 어때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게요? 참전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말로해. 근데 아니, 참전했잖아. 했으니까 한 것에 대해서는 현상을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참전했을 드린 건데. 거다. 당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아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참전했을 거다. 네. 그런데 정부적으로는 본인에게 참전할까 말까 물어봤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다. 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잘못된 왜냐하면 참전이잖아. 그래서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가진 행정 경험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대안을 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졸속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이 했다는 건 뭐냐? 일종의 유승민 전 대표 표현처럼 억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억감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감싸는 거예요. 예? 이 정부와 대통령을. 그러면 억지로 까고 억지로 감싸는 이유는 뭐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로 보세요? 의도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네. 자기 포지션을 좀 좋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누구 공격되는 누구? 공격 대상은 이제 자기 경쟁자 누구? 한동훈 우리는 실명을 합시다. 예. 그리고 그리고 본인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한동훈을 좀 이렇게 누름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합리, 상식, 공익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바른 행정가라면 여기에 합리, 상식, 공익 이런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단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걸로 붙이면 안 되죠. 이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국산 저가 유해 상품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이 KC가 안 붙은 건 뭐든지 다 안 그렇죠.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KC가 안 붙은 것 중에는 미국, 유럽, 유럽, 다 일본 있죠.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전부 다 못 오게 만드는 똑같은 불가능해요. 규제가 똑같아요. 그러면 정책 얘기는 딴 정책 데 얘기 가서 하지 말고 KTV 가서 하시고. 자, 오 시장 얘기를 하나 하면 오 시장이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번에 뭐가 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된 거냐면 지난번에 이런 식의 그 졸속 행정 때문에 비판이 아직도 꼬리표처럼 그렇죠. 남아요. 명동 백화점 앞에 그 버스를 몇 번 해서 전부 다 세워가 그거 갖고 졸속 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엄청나게 지금 이미지가 그때 깎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정부의 졸속 행정을 지금 옹호한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졸속 행정을 옹호했다라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해 물질이 포함된 해외 상품에 관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당사자 말도 이해는 가.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그런 내가 정책적인 해보니까, 의견을 낼 수는 해보니까.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차기 전당대회 차기 대선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의 넘버 1, 2를 다투는 잠룡이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가 정무적으로 해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무적 효과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걸 안 따졌던 것 같고. 근데 그 정무적 판단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결론 난 상황인데 정부 쪽의 스탠스에 힘을 실어주는 게 정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갑자기 대통령 편 들어주려고 그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다. 자세히 좀 읽어보고 공방을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었을 행정가로서의 답답함이 좀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런 아까 생각이 정무적 판단은 잘못된 거라는 거야? 아니면 정무적 판단도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 했어야죠. 이런 참전. 안 했어야 된다. 친오에서 찐오로 점점 찐호야? 아니, 근데 친오세훈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이번 정부의 일은요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맞춤형으로 했어야죠. 근데 너무나 큰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짧게 얘기 좀 나눠보죠. 김탄찬한테 물어봐야지. 민주당 20년 권리당원이잖아요. 네. 당비 많이 내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당원 주권국 만들어가지고 당원의 권리를 많이 준답니다. 네. 20년 당원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저는 걱정스럽죠. 왜요? 당원 당비 내는 만큼 권리 많이 준다는데 왜 아니 싫어요? 정당이 개인 시민단체 내지는 뭐 그 사적인 뭐 어떤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 정치 다시 말해서 공당이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공당의 모습이 맞을까라고 느낄까요? 저렇게 하면은? 그리고 우리는 저기에 기꺼이 함께 할 만한 곳이야라고 느낄까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거부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중도층과 이런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약간은 좀 그 비판적 지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당은요 제가 얘기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당원들을 위해서만 움직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철저하게 당원 위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의제 왜 합니까? 보직들 싹 다 없대고 이제 우리 뭐 핸드폰 이거 다 있고 전자투표 다 가능하니까 전부 다 그냥 모든 사안을 전자투표로 하면 돼요. 그 가능한 과학이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시대에 왔어요. 근데도 대의제를 하는 이유는 뭐죠? 전문성도 필요하고 수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진짜 뭔가 철학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요? 이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